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0년 9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시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응을 해설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건 그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들이 긴 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 긴 선택지들을 여러분을 세분화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그럼 중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 두 편의 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심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글의 대상을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상을 찾으려면 문장에서 주어나 또는 목적어 또는 서술어에 대해서 명확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어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핵심 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글을 독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법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과연 독해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세요. 문법 먼저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비문학이나 문학을 또 한번 정리하고 그게 끝나면 수능 직전에 비문학을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찾으면서 구체적인 상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시부터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이 가시는 여러분 수능 특강에 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읽지 않고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해 안 하고 이 작품의 그냥 특징만 정리한 학생들은 결국 문제만 약간 변형돼도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시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사령이라고 돼 있어요. 죽은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또 의인법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의인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 의인법을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읽을 때는 표현사의 특징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읽으세요. 알았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합니다. 가끔 자유를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결국 자유는 뭐로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활자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활자로만 간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화자의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나의 영혼은 더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서리법. 자, 이건 의인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일련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요. 지금 자유는 활자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슨적 태도가 들어있다? 자조적 태도가 들어있다. 이런 용어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조란 말은 여러분 스스로 비웃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활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 자기 성찰의 계기도 되지만 결국 화자의 뭐를 드러내는?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벗이요 라고 할 때 이 벗은 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내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부정적인데 나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벗이요. 그대의 말을, 그대도 누구겠어요? 벗이죠.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결국은 자조적인 태도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너도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해됐죠? 이건 여러분, 야, 수능은 다가오는데 나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지? 아휴, 버시요.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나면 화자의 현실은 지금 분명히 부정적인데 화자는 자기 자신이 소극적이라는 걸 스스로 비웃고 있구나라는 중심 내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활자의 무슨 상징적인 의미, 자유의 상징적인 의미, 나의 영혼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다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시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학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지문을 읽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 지금 자유는 활자로만 존재해요. 근데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벗에게 당신도 나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내용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에 가면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모두는 여러분 결국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 황혼도, 이 돌벽 아래 잡초도, 이게 대상들입니다. 구체적인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이 고요함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건 결국 자기 자신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주변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뭐가 없는 상태니까.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주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대의 정의도, 이 도라는 여러분들 보조사가 아주 많이 쓰였어요. 우리의 섬세도, 행동의 죽음에서 나오는 욕된 교회에서는, 됐죠? 이 욕된 교회가 분명히 화자가 생각하는 부정적 현실일 겁니다. 즉 뭐가?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미래도 무슨적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죠. 즉 결국 어제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도 마음에 안 들고 내일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건 결국 이런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된다면 결국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밝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럼 내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려면 결국 이 자유가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 화자는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해요. 근데 자기 영혼은 죽어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주변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현실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결국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수능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주변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만? 짜증만 내는 거죠. 그럼 결국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공부는 더 안 되고 집중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영혼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모든 갈등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이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공부를 하라고 하면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고 열심히 연습장에 쓰고 복습을 합니다. 그런 걸 복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내용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표현상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건 문제 풀면 자연스럽게 느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익히면 자연스럽게 느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년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이 그대가 바로 앞에 1년에서는 누구였어요? 활자였죠. 그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수하라 나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 1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수미상관이다. 여기서 우습다라는 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스운 거니까 여기도 무슨적 태도가 있다? 자조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이 시적 화자의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 부정적인데 적극적인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조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웃기만 한다는 거죠. 이 밑에 시에 만약에 나는 내 스스로를 비웃고 나서 나를 성찰한 다음에 그래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영혼을 살려야 돼 라고 하면 이 시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는 근데 그런 태도는 나타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비웃고 끝나십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나시를 보면 나시는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 됐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강 얼고 눈 내린 날. 아유 구체적인 배경이죠. 지금 겨울입니다. 춥겠죠? 강물이 붙들린 배가 있습니다.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이 배가 대상입니다. 훈련 받나 봐 라고 얘기하다가 아니야 발등이 딱딱하게 얼었대. 그래서 얘는 붙들린 거야.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고 시시덕거리 있습니다. 얘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중심 내용은 결국 강물에 나가. 그래서 붙들려 있는 배를 봐. 이 배를 보고 뭐해? 비웃어. 이 비웃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냉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심 내용만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가 물을 상징하고 알았죠? 훈련받나 봐. 아니 발등까지 딱딱하게 어렵대. 이게 무슨 의미야? 실전에서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장면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한강물을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인 날이야. 똑같은 배경이죠. 그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다가 우리란 말은 나의 복수입니다. 나의 복수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를 봤어요? 도치법이죠. 얼어붙은 하늘 사이에 북박힌 말을 봤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읽고 나면 요 배와 요 말이 결국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배도 붙들려 있고 말도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말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 읽고 나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강물의 배를 보고 비웃던 화자는 자기들의 말이 붙들려 있는 걸 느낀 거죠.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뒤에 언강물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부정적인 현실 아니겠어요? 언하늘도 있습니다.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있고요.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꾸죠. 그죠? 숨을 죽이고 있는 비웃으면서 우리는 결국 계속 비웃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는 빙그르르 그래 온겨울 몹시 춥고 얼음은 꽝꽝꽝 얼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현실은 더 무슨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시하고 나시의 중심 내용을 딱 보면 둘 다 적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현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상의 특징들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시어들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비교됩니다. 그럼 나시의 중심은 뭐죠? 강물이 얼었어요. 눈이 내린 날입니다. 배들이 묶여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비웃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만 묶인 게 아니에요. 말도 묶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 그 말이 묶인 현실을 보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글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을 비웃고 끝나십니다. 이 정도. 실전은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보랍니다. 시간 표현을 열거하면서 열거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부정적인 건 똑같을 겁니다. 대상에 대한 호칭 벗이라고 했어요. 그대라고도 합니다.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가 존경과 놀라움 없습니다. 시적 대상
아니 분명히 자유는 활자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낍니까? 활자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껴요? 아니죠.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원근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었습니다. 저, 고요함, 이, 고요함 이란 말이 있죠. 이 또는 저를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화자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거기 움직임이 없어요. 고요함인데. 정적이죠. 틀렸습니다.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마지막이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했다. 좋다.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적 대상에 대한 물음의 형식은 누구죠? 자기의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뭐가 부정이 됩니까? 결국 똑같이 화자에 대해서 깨달은 것 똑같습니다. 죽은 영혼이라고 깨닫고 끝난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내 영혼은 죽어 있지 않아? 이런 태도는 없다는 거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뭐 반복하죠?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활자는 간간히 하늘 아래 자유를 말하는데 됐죠? 반복이 되죠. 그래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주변도, 주변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당연히 정서는 심화된 겁니다. 답은 5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특을 복습을 할 때, 영계교재를 복습할 때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추상적인 의미들과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번 9월 모평은 선택지들이 좀 길었습니다. 이 긴 선택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까? 의미별로 정확하게 끊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줄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40다음은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은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 맞죠?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이를 통해서 시상 전개의 계기가 배를 보고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은 오. 여기까지 맞아요.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이다. 틀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끊어서 정확하게 선택지를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강이 얼었고 겨울이기 때문에 배가 못 움직이는 거지. 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시에서는 여러분 내 스스로 영혼이 죽어 있는 거지만 배가 여러분 스스로 영혼이 죽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국 외부가 원인이지 내부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답은 2번이다. 디귿에 시시덕거리는 거 우리가 하는 거죠. 서로 모여서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됐죠.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비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흐르지 못하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여기는 것은 됐죠.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서 강조돼요. 외부의 힘이 결국 뭐겠어요? 겨울이죠. 이해됐죠? 언강물. 그 다음에 꽝꽝꽝 얼었대요. 됐죠?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모든 것이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아주 견고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배는 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를 강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상징적 의미가 뭐 중요합니까? 문장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45번도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런 이제 말이 나오면 그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사회. 가나 나나 똑같네.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되죠. 이런 맥락에서 가나를 이해해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해보세요. 그럼 좋아.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야 할 언어 활자가 결국 상태 활자로 자유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 여기까지가 가시래요. 자신은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푹 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주긴 합니다. 됐죠? 비웃음. 뭐 이 정도 이해하고 선택지를 봅시다. 아주 길지요, 선택지가. 선생님 이 긴 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만약에 9월 모평에서 연계교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도 충분히 시간을 좀 둘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에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우스워라고 자조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까? 자기 자신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석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성찰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1번이에요. 이렇게 끊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의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은 틀린 겁니다.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빙그르 뒹구는 장면은 됐죠?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비웃거나 뒹구르. 그 다음에 가에 하늘 아래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의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둘 다 보여주고 있다. 하늘 아래 고요함, 말이 없죠. 됐죠? 결국 말과 배는 다 붙들려 있습니다. 결국 다 경직된 사회입니다.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됐죠?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서 배에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의사소통이 방해되는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강이 얼어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결국 배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이런 선택지들은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여러분 꼭 내가 상징적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시된 의미, 그냥 구체적인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뭔지를 알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시를 이렇게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려면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대상들을 정확하게 찾으면서 읽으세요. 알았죠? 대상을 찾으려면 여러분 문장의 주어를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령은 여러분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선생님 채널에서 사령을 찾으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의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시는 여러분들 아주 쉬운 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내용 정도만 알아둬라. 그래서 강물이 어려서 겨울인데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처럼 말도 움직이지 못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비웃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수험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